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페이팔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또 뭐 WBTC, 그 다음에 또 GBTC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팔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출시 발표 PYUSD라고 해서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중앙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깅 페이팔 네트워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웹 3.0 전반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지금 수많은 커머스에서 쉽게 붙이는 페이팔 API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가능해지고 여기에 덱스풀까지 붙여주면 사실상 ERC20들이 다 연결되는 형태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일 팍소스에서 페이팔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페이팔 USD 토큰 계약 주소 TSID 주소로 출시한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현재 2,600만 개 PY USD가 발행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모아 보았는데요. 시장과 진출했는데 업계 반응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코인텔레그래프 측에서도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업체가 PYUSD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솔리디티 이전 버전을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금을 동결하고 동결한 자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이거 좀 문제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브랜드 X로 변경이 됨으로써 기존의 이 슈퍼앱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로 페이팔도 이제 내 사업에 따른 측면에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빨리 치고 나가지 않으면 조만간에 X에 따른 경쟁 요건에서도 또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리플사에 따른 소송 요건이 어느 정도 그래도 대략적인 이제 결과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줌으로써 페이팔도 사업적 요건에 이제 좀 사업하기 유리한 조건이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타트를 좀 끊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습니다. 페이팔에서 받는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독이라는 이야기도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타를 쓴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도 1, 2, 3번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게 그만큼 쓸만하냐 인데, 아무래도 우려되는 건 덱스 시장에서 거의 사용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커뮤니티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걸 만약에 1000이더를 페이팔 코인으로 이제 덱스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걸 페이팔 코인에서 와이프를 되어버리면 이 1000이더가 매도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거 좀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좀 더 페이팔이 이제 막 스타트를 찍는 시점에서 좀 더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최신 페이팔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호흡이도 우리 환영한다. 일단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가짜 페이팔 USD 토큰들도 좀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팍소스의 입장이 전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팍소스가 기존의 이제 바이낸스 BUSD가 약간 좀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팍소스가 이제 해당에 있는 페이팔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이제 이거 끊어지는 끈앞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전이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BUSD 동향을 또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쉬지 않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팍소스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기존에 이제 페이팔이 얼마나 성장을 해줄 거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삐끔 올라왔습니다. 예, 삐끔 왜 올라왔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가 올라왔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요즘 조정폭이 다시 급수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약간 다시 주춤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나왔냐가 중요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의 중소은행 신용등급 강등을 했다라고 해서 해당에 있는 10곳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대형은행 쪽도 이번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립토의 뉴욕 멜론은행 USDC 쪽 스타 쪽이죠. 이쪽도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고 US 뱅코르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뭐 이런 등등 부정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과정 익스포저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JP모건 수석 시장 전략가 마르코는 월가가 경제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 앞으로 조만간에 곧 올 것 같다. 그래서 원자재만 추천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크레디트 스위스 전략가도 주식 전반 좀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뭐 멜로은행 껴져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도미넌스는 올라갔다라는 거 알트코인 다 첫 때리고 비트코인으로 다 스위칭해서 바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먼저 보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테더 먼저 봐야 되겠죠. 테더의 동향, 최근 일주일치 동향, 가격 추이를 보면 디팽이 좀 세졌습니다. 오히려 어라 하면서 빠졌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다라는 게 국채 비중에 따른 뭐 그런 움직임도 이번에 테더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 디패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추이도 약간 내려갔던 걸 누가 쌈싸 먹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USDC가 그 부분을 낼름낼름 좀 챙겨 먹었다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보이시죠? 예, 파일을 다 USDC가 흡수를 해 주었다. 그리고 최근에 고래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좀 많이 흡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루 USD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트루 USD 동향 추이도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USDC보다는 회복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았죠. 이 USDC 쪽은 이번 방향성은 딱 명확합니다. 자금이 좀 위로 튄 형태에서 거래자금 들어왔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만 매입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형태로 알 수 있는 건 여전히 은행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국채에 따른 변동성도 워낙 커지다 보니까 테더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시점에서 또 이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이제 USDC 쪽이 약간 삐끔삐끔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요걸 좀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뒤에 가서 한 번 더. 근데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 의견은 계속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 상승의 배경에서는 채권 발행 확대와
이것으로 인해서 테더에 있는 채권 규모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흡수와 유동성은 충분하다라고 있는데 일본이 안 사줄 경우에 있는 옵션과 이런 것까지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CPI가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언론사에서 떠드는 내용만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언론사대로 가주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벌써 어땠습니까? 5.5를 넘기고 이제 5.75에 따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75에 있는 이 위치까지 이를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마지노선을 그전 때부터 뭐 무디스 피치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5.5가 피치 입장에서도 이제 마무리 선일 것 같았는데 여기서 5.75가 한 번쯤 계속 존재가 가능하고 물가는 생각보다 이제 올 이번에 나오는 7, 8월, 9월 달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도 많이 기대값보다 좀 실망했다라고 하면 그 이상 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고려했었을 때 더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의 충격파를 피할 수는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도 아파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아파트. 근데 제가 아파트 리츠 투자하고 있거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미국 다가구 투자의 만기 두레이션 쪽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 5% 금리 이자가 늘었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 요소와 인건비 부담률도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금리에서 한 방에 6%를 올렸는데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게 신기한 거죠. 네, 어찌 보면. 그래서 기존에 그만큼 회사에서 잉여금 많이 쌓아놓고 자본력 많이 쌓아놨던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쪽이 더 인기가 좋았던 이유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반기 때 인기가 좋았던 이유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동향 계속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단 이 도미넌스 추이가 한 방에 알트코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요 올해 있는 시점은 아니다. 이제 막 시작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요게 끝나려고 하면 약간의 괜찮다 이렇게 좀 달리는 형태로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크립토의 단일 호재가 나오던지요. 근데 8월 달에 이 시점에서 이제 8월 초 정도에 만약에 자금 들어왔다고 하면 9월 달에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 내용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크이 인베스트 CEO 캐시우드가 이 현물 ETF 승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다가 베팅을 좀 더 넣었을 것 같고 이 마이크로 노버그라츠도 제가 최근에 요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기사가 또 나온 게 있었는데 ETF 승인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러면 WPTC를 이미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 자기가 지지하는 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GPTC 동향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봐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숏배팅 비중을 이제 미리 축적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여야 의원 본인 한정을 해서 코인 조사 여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것만 한다고 하면 배우자 명의로도 코인 계좌 터서 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게 좀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이다의 고래 적치율이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킹 규모 추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나오는 물량 추이가 생각보다 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이더, 솔라나, 에이다 가장 상위 탑 스테이킹 규모 추이로 본다라고 보면 상위 탑에 있죠.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상처가 크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메이커가 다오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하고 있다. 약간 이제 약세를 좀 보이려고 하니까 디파이 농사 요즘 다시 시들시들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약간의 위험성을 갖더라도 투자를 계속 이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FTX 피해자의 국제 우편 배송이 국내에서도 받았던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홍콩의 이제 정책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소매 거래 가능한 토큰과 브로커, 은행의 시민들이 토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라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후속 라이선스, 규제 프레임워크 등등이 이제 남아져 있다. 곧 될 거죠. 네,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8월 말 정도 때 9월 달에 ETF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볼 게 이제 점차 계속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8월 달은 미국의 크립토 환경과 그 다음에 주식 환경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8월 달에 대부분 요거 말고 그 밑에 거 띄워야 되는데, 예, 8월 달 거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비슷한 형태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당히 애매한 곡선에 일단 머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술적 패턴으로는 볼린저 밴드 해석 기법으로 본다고 하면 항상 하단을 한번 터치를 하면 상단을 한번 터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을 터치했던 부분이 계속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계속 확장이 안 되어 가고 있고 수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점차 힘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약간의 힘은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추세적으로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 기대값, 정배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볼린저 밴드가 크게 입으로 벌리는 이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주어야지만 증정할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올해는 아직은 좀 이르다. 내년 정도에서 내후년 정도를 좀 봐야 명확하지 않겠냐. 특히나 동결 시즌이 와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결 할 거야 양측이 소년에 있는 뭐 언론사보다는 동결이 하고 나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